박진수입니다. 오늘은 인민토크 4강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인민토크 3강에서 로고스, 즉 2강에서 헤라클레이토스를 다루면서 자연의 이법으로 로고스라는 거를 철학사에서 처음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것이고요. 그 로고스를 설명한 덕분에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Ars Rhetorica라고 하면서 로고스를 한번 제가 강조 드렸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인문토크 4강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그런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레토리케에서 그쵸? 로고스, 아토스, 파토스, 그쵸? 그래서 로고스가 강조됐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다루는 건데요. 엄친수가 동영상 강의를 했던 수학 토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계보는 탈레스, 피타고라스의 그 수학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상, 그 피타고라스 중에서 수학을 딱 빼가지고 티마이오스의 어떤 우주론을 입체 기하학을 통해서 설명했던 플라톤까지가 어떤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뭐 고대 그리스의 뭐 3대 수학자, 뭐 또는 에우독소스, 그 다음에 유클리드 원론, 아폴리니우스, 그런 사람 전문적인 수학자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인데 그 수학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탈레스부터 피타고라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유명한, 당연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은 어디에 포지션이 할까? 어찌 보면 스승인 플라톤에 대해서 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수학과 이렇게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학에서는 논리학으로 수학에 대한 그 좀 어떤 분파, 수학의 한 분류로서 논리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명제라는 것도 배우고요. 또 논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실로지움이라고 하죠. 이거는 좀 수학적인, 지금 해보면 수학적인 그런 업적이 되는데, 그쵸? 고대 그리스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철학자이면서 수학을 중요시했던 그런 계보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 수학자도 아닙니다. 그 후대에. 자, 그러면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지금 뭐 간단하게 다루는 거죠. 뭐 2페이지만 준비했는데 이걸로 아리스토텔레스 다 알 수 없는 거고요. 자,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알려면 플라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플라톤적인 생각입니다. 자, 폼은 영어이죠. 근데 이제 이거 형상이라고 하고요. 여기 형상의 세계 한자, 폼의 세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요거 생물연대 어머니에 비교하시라고 한 거고요. 한번 보시고요. 플라톤의 철학을 보여주는 단어는 폼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ory of forms. 플라톤 하면은 theory of form. 그 폼이 뭐야? 그 theory of idea. 이데아라는 건 아시죠? 자, 그럼 어떤 존재의 형상을 보는데 플라톤은 어떻게 봤냐라는 거죠. 어떤 형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플라톤의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 시각은 뭐냐면 바로 파르메니데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쵸? 파르메니데스가 플라톤보다 대략 한 뭐 80년 앞선 사람이죠. 자, 80년 정도? 그쵸, 80년. 예. 80년 앞세 되면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거죠. 자, 플라톤의 폼을 보려면 형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자, 이렇게 관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꽉 찬 구의 세계로 아무것도 움직임도 없어야 되고요. 부동이어야 되고요. 자, 이게 존재하다에
존재, being이 아니라 become이 아니라 being의 세계, 존재의 세계고요. 어떻게 사유한다? 생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눈을 딱 감고 내가 뭘 본다. 관념의 눈으로서 본다라고 했을 때 꽉 찬 구. 허옇게 보이죠? 눈먼 사람. 죄송하지만 눈먼 장님이 사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간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간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reality. 자, 파르메니데스의 간념의 세계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존재는 이런 게 존재잖아요. 여기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예요. 바다니까 오리가 아니고요. 뭐 아이들이 걷고 있고요. 여기 뭐 갈매기 있으면 갈매기가 있고. 자, 감관. 우리 5가지 감각이 있고요. 이건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쵸? 뭐 이 아이가 나중에 크고,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게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건 일루전입니다. 망상이죠. 헛게 보이는 거고, 진짜 리얼리티라고 보면 이렇게 간념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한 theory of form은 theory of idea. 이데아의 세계고, 그게 바로 form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눈을 딱 감아버리고 간념으로만 보면 좀 초월적인 사람이 되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현실주의 하면 현상세계, 현실주의 하면 뭐죠? 감간. 감각물의 존재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주의자고 현상세계예요. 자, 현상세계의 존재는 진료, 영어로 메타고, matter이고, 그리스어는 힐레, 형상은 아까 영어로 form이라고 했죠. form, eidos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도 형상이 나오는데 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여기도 form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어가 좀 다릅니다. 플라톤의 형상은 그리스어로 이데아라고 쓰고요. 여기는 에이도스라고 씁니다. 그쵸? 이데와 에이도스고 좀 차이가 있네요. 자, 어휘했던 이렇게 진료, 힐레와 에이도스가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자, 이게 진료와 형상, 이거 중요하게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인데, 자, 이렇게 감각물의 존재를 해명하고자 한 것이고, 이게 현실주의자라는 거는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초월성, 그쵸? 진짜 눈을 갖고 간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한 거. 그 다음 이제성,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보이는 감관으로 느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이원론적인 것이고 이제성이라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자, 이렇게 이데아론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간과하게 되죠? 뭐를 놓치죠? 감각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쵸? 감각물의 존재와 해명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한 해명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데아론은. 그래서 이를 거부하였다. 자, 스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스승은 이데아는 형상, 초월의 세계, 이걸 거부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뭔가 다른 논리를 내는 것이에요. 자, 그거는 뭐냐면 현상세계의 감각물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는 진료와 형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료와 형상이라는 걸 처음 들으셨다면 예를 들면 씨앗이 진료라면 나무는 형상이다. 어떤 나무의 형상을 어머니가 지금 보실 수 있죠. 뭐 나무 줄기가 쭉 자라서 가지를 치고 가지에 잎이 있고, 그쵸?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소나무, 참나무, 어떤 나무의 어떤 분류가 있을 것이고요.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 중에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나무는 꽃은 아니죠. 어떤 구별되는 그런 나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나무란 그룹 중에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나무.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게 나무 존재해요. 감각의 세계에는 그쵸? 근데 그것의 진료는 뭐냐면 씨앗. 뭐 말이 되는 것 같죠? 또 나무가 진료라면 통나무집은 어머니가 보고 있는 통나무집의 형상이 있어요. 아, 이건 통나무로 뭐 사방에 벽을 치고 창을 만들고 지붕을 얹어서 통나무로 지은 집이야라는 형상은 어머니가 그게 뭐 규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의 진료가 뭐지? 그런 나무. 그게 진료와 형상인데, 자, 이걸로써 어떻게 존재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걸 또 이제 뒤에서 설명하고, 어이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주의자라는 거는 감각의 세계, 그리고 현상 세계라고 하죠. 변화의 세계. 감각해서 알 수 있는 세계의 존재는, 그치요? 스승같이 형상, 이데아만 갖고 초월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감각물에 대한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의 그런 가르침을 벗어나서라도 뭘로 설명한다? 진료와 형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형상은 에이도스라는 거 이데아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설, 뭐 theory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 중에서 진료 형상설이 있습니다. 진료 형상설은 아까 진료가 힐레니까 힐러 몰피즘인데 몰피즘 모르페도 또 영어로 얘기하면 폼이에요. 또 모르페우스라는 것도 있고요. 모르페우스의 변신 이야기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모양에서 변화가 됐다. 그쵸? 뭔가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단어인데, 원래 진료 형상설이라고 하면, 힐레와 뭘 써야 될까요? 에이도스를 써야 될 텐데, 여긴 몰페라는 걸 썼어요. 뭐 했던. 자, 힐로 몰피즘이 진료 형상설을, 뭐 이게 그리스어는 아니고 현재는 뭐 영어화된 그런 단어로서 힐로몰피즘을 씁니다. 자, 이거는 어떤 텍스트 있는 걸 제가 따다 붙였어요. 자, 진료 형상설은 뭐냐? 쭉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머니도 이걸 텍스트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차,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지만 유튜브에는 이 지금 텍스트 파일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텍스트가 필요하면 뭐 저희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발견하셨더라도 네이버에서 엄친수 치시고 자, 인문 토크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텍스트도 다운 받으시고 거기도 동영상 링크를 걸었으니까 거기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텍스트 읽어볼게요. 강아지 한 마리를 보자. 이름은 진도다. 진도가 진도인 이른 다른 것들과 뒤섞이지 않은 나름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성이라는 얘기 나오네요. 자, 동일성이란 걸 뭐냐 설명이 되겠죠. 진도는 다른 강아지와도 다르고, 그쵸? 또 강아지인데 다른 강아지라고 다르기 때문에 진도만의 동일성이 있어요. 또한 강아지뿐 아니라 다른 동물과도 다르죠. 강아지는 동물이지만 고양이가 아니고, 그쵸? 그래서 강아지만의 그 동일성이 있고요. 또 진도라는 그 진도, 요 강아지, 내가 보고 있는 진도라는 존재의 동일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진도가 아닌 다른 것, 강아지 중에서 다른 강아지, 또 다른 동물들과 당연히 구분되는 게 어떤 진도만의 특별한 동일성. 우리가 진도라고 불렀을 때 그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도라는 명사를 지시하는 것이다. 자, 이 동일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진도라고 불렀을 때 그 동일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도의 동일성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살아있는 진도의 변화하는 진도의 동일성인데, 그쵸? 자, 진도의 동일성은 추상적이고 영원불면하는 동일성이 아니다. 이거는 마치 플라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 강아지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보는 존재론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쵸? 감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쵸? 내가 강아지를 진도라고 해서 이 진도의 동일성은 그쵸? 추상적이고 영원불면한 그런 내가 진도를 보는 게 아니죠.
추상적이란 건 이데아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관념 세계에서 이렇게 생긴 게 강아지고 진도라고 하는 거는 이데아의 세계에만 딱 하나 있는 거고 현상 세계에서 변화하거나 감각으로 느끼는 세계에서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일루전. 그쵸? 망상이라고 한 거잖아요. 일루전이죠. 헛것이죠. 헛것. 헛개비로 보이는 것이지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동일성은 추상적이거나 영원 불면 아니에요. 이거는 플라톤이니까 아니에요. 저 추상적 아니죠. 자, 진도는 뛰어놀다가 모르는 사람을 보면 짖고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든다. 또 나이가 들면 털도 빠지고 쇠약해진다. 그쵸? 어떤 변화. 그쵸? 변화라는 거는 생물. 그 탄생과 뭐 죽음. 그쵸? 생성과 소멸. 생성과 소멸이죠. 자, 그렇게 변화하는 것도 다 자, 변화하는 세상. 그쵸? 변화하는 것, 변화도 해야 되고, 그게 다 강간, 현상의 세계죠. 자, 이런 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료 형상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 강아지 하나의 동일성을 가지고서도 어떤 진료 형상설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형상들이 존재하기에 개체들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 지금 강아지, 진도라는 걸 봤을 때 동일성이라는 거는 진도만의 어떤 형상, 즉 어머니가 봤을 때 얘가 진도 존재하고 얘 형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체들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플라톤과 달리 진료를 벗어나 현상 세계를 초월하는 형상이 아니죠. 그쵸?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는 형상이 아니라 자, 진료에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보는 진도. 만약 진도가 그 플라톤의 이데아에 있는 형상에만 있다면, 그쵸? 우리가 지금 감각의 세계, 현상의 세계에 있는 이 진도를 설명할 수 없죠. 진도는 우리가 왜 진도라고 설명하는 게 형상이란 그 동일성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진료. 그래서 진료와 분리할 수 없는 형상.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자, 동일성이란 건 형상이 있어서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의 세계에서 그 형상은 진료와 형상을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고 플라톤은 반대로 초월의 세계가 있는 형상만 있는 것이죠. 그건 진료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설을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동일성이란 관점으로 볼 때는 형상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 없는 형상은 없다. 즉 진료와 형상은 분리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진료 형상설이 되겠습니다. 다 어이 보면 모든 것이 플라톤 스승인 플라톤의 어떤 그 철학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그쵸?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지금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자, 자연 철학, philosophy of nature. 자, 그러면 이 자연 철학이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인데요. 한번 볼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생명체에 유독 애정을 쏟는다. 자, 진료 형상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 철학으로 이어지는 텍스트예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료 형상설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체에 유독 애정을 쏟았다. 수학적 형상처럼 추상적이고 영원한 동일성을 갖춘 존재.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유사한 거를 확실히 느끼죠.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부동이어야 되고 꽉 찬 구체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 허여멀건한 그 감각적인 관념적인 시각을 가질 때 딱 들어맞는 어떤 형상은 뭐가 있어요? 자, 플라톤 하면 또 수학이 생각나시는 거죠. 이런 수학. 그쵸? 수학적 형상처럼 추상적이고 영원한 동일성을 갖춘 존재.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수학만 하면 플라톤이구나. 영원한 동일성, 플라톤이네. 그쵸? 이제 어머니는 그 정도 해석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반대라고 하니까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네. 형상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흙, 공기 등과 같은
진료. 자, 흙과 공기는 우리가 솔직히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너무 흔하게 들이마시고 살고 있는데 그 값어치도 아주 귀한 것이지만 공기가 없으면 진짜 몇 분 안에 죽을 텐데 너무 흔하다고 생각해서 고마움도 모르지만 자, 이런 공기와 흙 같은 거는 진료적인 존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형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더 중요시했을까요? 자, 형상의 동일성과 진료의 운동을 함께 파악하면서 지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생물학. 그 수학은 누구? 플라톤. 생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쵸? 왜 생물학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가요? 그쵸? 자, 흙과 공기 같은 진료만 보는 거는 또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흙, 공기 이런 거 보면 뭐 있죠? 자, 티마이오스에서도 이 기하학을 통해서 플라톤이 또 흙과 공기를 입체 기하학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쵸? 그런 건 다 수학적인 거고, 영원 불변. 그쵸? 이데아적인 세상이고요. 그쵸? 이런 거, 다 이런 진료적인 것만, 뭐 흙과 공기도 별로 너무 진료적인 수준의 그 레벨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형상의 동일성과 진료의 운동을 함께 파악하면서 지적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게 딱 뭘까요? 발생학, 생물학이라는 것이죠. 자, 영원한 형상을 탐구하는 수학을 애호한 플라톤, 시간 속에 구현된 현상과 형상과 그것의 구체적 경험에 몰두한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이들의 주요한 차이가 난다. 자, 경험, 감각이 중요한 거고요. 영원한 형상, 이데아. 그쵸? 수학, 이게 플라톤이고요. 시간 속에 구현다, 어떤 변화한다는 거죠. 시간의 변화. 그쵸? 거기서 구현된 형상, 에이도스죠. 이데아가 아니고요. 그쵸? 그 다음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경험은 다 현상 세계에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은 진로 형상설 이후에 자연철학을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대단하신 인물인데 이걸 2페이지에 끝냈지만 다만 플라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뭐 어느 정도 make sense 하기 때문에 2페이지에 줄여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인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문 토크. 자, 여기 아테나 학당의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죠. 이분은 이름을 안 써드려도 이제 플라톤이고,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그리스 철학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연중에 어머니의 머릿속에 가장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뭐 내리박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딱 그림에서 보면 여기 손은 하늘을, 플라톤 손은 하늘, 그쵸?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고요. 손을 가리키고 이렇게 내려보고 있고, 여기는 티마이오스 우주론을 얘기하고, 요거는 니코마코스의 에티카, 에틱스, 윤리학을 들고 있어요. 이건 하늘과 땅, 윤리.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퀘스천. 자, 아테네 학당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여기 좀 내릴까요? 아테네 학당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인물은 플라톤, 생물연도 보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랑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땅을 가리키는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책을 보더라도 플라톤은 티마이오스, 오케이? 티마이오스면은 뭐라고 그냥 간단히 아까 What is universe? 그쵸? 탈레스로부터 아르케 What is universe? 그쵸? 존재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르케. 이것의 근본적인 원질은 뭐냐? 그쵸? substance. 그럼 뭐냐? 아르케는 뭐냐? 그 이오니아 학파의 특징이죠. 자, 거기에 맞게 플라톤은 티마이오스, 와리스 유니버스를 얘기한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스승이랑 다르죠. 그래서 에티카, 윤리학은 뭐라 그랬죠?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산다. How to live고 뭔가 어떤 관념의 세계,
그쵸? 간접적으로 뭐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할 때 제가 수학 토크에서 그 도형으로서 그 물을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쵸? 이게 다 관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책만 봐도 What is Universe와 How to Live 뭔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퀘스천 들어갑니다. 이런 대립적 스탠스를 통해서 형상은 폼이죠. 요 형상도 자, 형상 폼입니다. 그쵸? 형상 폼에 대해서도 플라톤은 뭐라 그랬죠? 아까 설명해서 이데아라고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로 차이를 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게 문제이지요. 자, 이데아와 에이도스가 어찌 보면 다 형상이고요. 이 한자에서도 볼 때 이 상이란 것이 어떤 모양상이 아니라 서로 상자인데 이게 동사로 보면 이 눈목자가 있잖아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한번 써볼게요. 이 서로 상자가 동사가 되면 보다란 뜻이에요. 자, 동사라고 할게요. verb. 잠시만요. 자, 이게 동사가 되면 자, 보다입니다. 그쵸? 여기 눈목자가 있어서 형상 폼도 어떤 쉐이프 어머니가 아는 제가 지금 쓸 수는 없는데 뭐 상하상자 같이 해서 이렇게 한 형상이 아니에요. 그쵸? 이 눈목자가 들어간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뭐 폼이라는 거 형상만 보더라도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어로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 에이도스. 자,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데아는 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이데인. 자, 보다라는 동사인데요. 이데인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에이도스도 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뭔가요? 에이도가 어원이 됩니다. 자, 같은 보다인데 플라톤은 이데인에서 동사 이데인에서 이데아가 됐고,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에서 와서 에이도스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스승은 이데인, 제자는 에이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데인과 에이도의 차이는 뭐냐면 플라톤이 본 것은 마음의 눈, 그쵸? 파르메니데스가 본 그 허연 관념의 세계의 눈, 꽉 차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관념의 눈. 자, 마음의 눈을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이 없는 그런 세계를 본 것이고요. 관념에서 이데아가 폼이고, 아리스토텔은 감각의 눈입니다. 감각의 눈은 변화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그쵸? 그래서 감각의 눈을 보고 현상을 본 눈은 에이도스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많이 겹친 것도 있고, 자, 이데와 에이도스. 자, 이제 어머니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텍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엄친수 치시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카테고리 왼쪽에 쭉 메뉴 구성을 보시면 인문 토크가 있어요. 자, 거기에는 동영상 링크가, 물론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만, 자,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텍스트 다운로드도 받고, 아예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은 네이버 블로그로 와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